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이창민이고요. 자, 오늘은 어떤 생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생물 동물들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기에 처음 등장을 해서 백악기 말의 대부분의 종이 멸종을 하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종들은 날개를 푸덕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룡인데요. 어린아이들은 유난히 공룡을 좋아하죠. 오래전에 사라진 생물이라는 미스테리, 그리고 그 커다란 덩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덩치, 그리고 그동안의 보건도가 보여줬던 사나운 외모까지 어린아이들이 빠지기 좋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공룡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화나 게임 같은 곳에 굉장히 오늘날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생물들이죠. 이 공룡이 나온 컨텐츠들, 그리고 그 컨텐츠들에 녹아있던 음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 주자죠. 쥬라기 공원, 영화 쥬라기 공원입니다. 쥬라기 공원 테마곡 먼저 들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들은 음악은 영화 쥬라기 공원 테마곡이었습니다.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을 1993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옮겼고요. 한국에서는 93년 7월 17일에 개봉을 했었네요. 쥬라기 공원은
오늘날까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룡의 모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영화죠. 파충류 같은 피부에 굉장히 사나운 눈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이런 좀 공포스러운 공룡의 모습들이 이 영화에서 이제 스크린으로 재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공룡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남기는데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한몫을 했는데요. CG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모형 공룡을 제작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이전까지 뭐 스톱모션 이런 걸로 재현되던 괴수들을 스크린에서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에 굉장히 애착이 깊은데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공룡을 좋아하는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화로 된 그 고생물학에 대한 이제 만화책, 학습 만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생물에 대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막 공룡 이름들 줄줄 꿰기도 하고, 그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지구는 이렇게 탄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물들이 번성하고 또 멸종해 왔구나 뭐 이런 것들 공부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비디오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였죠. 비디오를 빌려서 봤는데 너무 자주 빌려서 보니까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을 빌려서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이제 이럴 거면 사는 게 싸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비디오 가게에서 주라기 공원 비디오를 사오셨어요. 빌리는 게 아니라 아예 사오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원 없이 봤죠. 뭐 한 93년이면 제가 4살 때인데 아마 4, 5살 때 처음 봤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유치원 들어가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집에 비디오가 있으니까 계속 봤습니다. 거의 진짜로 한 100번? 100번이 뭐야?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도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들이 있었다 순서대로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봐서. 그 정도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단순히 공룡이 나오는 영화라서 재밌다라는 것도 있죠. 물론 공룡이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나오죠. 사실적으로 나오고 이 공룡들이 만들어내는 장면들도 볼만하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공룡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영화 자체가 이제 구성도 되게 장르를 넘나들면서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곳을 처음 관객들에게도 소개를 하고 주인공 무리인 그랜트 박사 앨리 세틀러에게도 소개를 하죠. 고생물학자들한테 주라기 공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해먼드 회장이 주라기 공원을 소개를 하고 공룡들을 처음 보여줍니다. 이 공룡 처음 보면서 그 그랜트 박사가 선글라스 이렇게 벗는 장면이 지금도 짤로 남아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뭔가 놀라운 것을 봤을 때 이제 선글라스 이렇게 벗는 장면으로 사용이 되죠.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처음 보고 놀라는 장면, 이렇게 주라기 공원을 소개하는 부분이 앞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반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죠. 욕심 많은 직원이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공룡 DNA를 내다 팔기 위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직원이 아니었어도 이 공원은 언젠가 망가졌을 것이다 라는 암시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고 망가지면서 이제 탈출한 공룡들이 막 사람들을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쫓아다니는 이제 중반전이 있고요. 그리고 후반전은 공포 영화입니다. 진짜 공포 영화예요. 벨로시랩터 무리가 이제 그 해먼드 회장의 손자와 손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죠. 다행히 아이들이 영리하게 빠져나오고 이 죽음의 숨바꼭질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의 힘으로 종결이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벨로시랩터들을 잡아 먹어버리면서 이 죽음의 숨바꼭질 공포영화 3부가 마무리가 되고, 결국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요 구성도 신비함으로 시작을 해서 그 스릴로 넘어갔다가 후반에는 공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요 구성도 어린 저의 취향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제 그랜트 박사를 보면서 저렇게 공룡 화석 캐는 박사가 되고 싶다. 그때는 뭐 고생물학자 이런 것도 이름도 몰랐죠. 그냥 저렇게 막 발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공룡을 진짜로 저렇게 DNA를 가지고 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조금 나이 먹어서는 실제로 저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런 것도 찾아보게 되고, 아무튼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까지는 아니지만 큰 재미를 줬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얘기가 나와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음악을 들어야겠죠. 네, 다음 곡은 오렌지 블루의 Can Somebody Tell Me Who I Am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다이너소어에 나왔던 곡입니다. 일단 음악부터 듣고 올까요? Somebody tell me who I am. Will I ever learn to live my dream? Will I be in harmony with the river deep underneath my skin? Can somebody tell me who we are? We're straight from the path much too far. Will we ever see the flowers growing in our yard? There were times when our hearts were nearly full of despair. We threw our yearning wishes in the wind and insistently hoped some would be granted. But at the end of our journey, we finally made the discovery that we all crossed the ocean wide just to realize the treasure lies inside. Can somebody tell me who I am? Will I ever learn to live my dreams? Will I be in harmony with the river deep underneath my skin? Can somebody tell me who we are? We're straight from our path much too far. Will we ever see the flowers growing in our yar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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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ay nada imposible y nada tan temible como un corazón sin fe. Can somebody tell me who I am? Will I ever learn to live my dream? Will I be in harmony with the river deep underneath my skin? En cada momento hay gozo, risa, miedo, encanto y dolor. La fuerza más grande que nos guía, el amor. ¿Cuál será mi rumbo? En cada momento hay gozo, risa, miedo, encanto y dolor. La fuerza más grande que nos guía, el amor. El amor. 무료하신가요? 뭔가 신나는
신나는 걸 찾으시나요?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켜세요. 젊은 감성 가득한 어테인션 나우가 여러분의 기분을 업 시켜드립니다.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다이노소어의 OST였던 Can Somebody Tell Me Who I Am 이라는 곡 들어봤습니다. 이 다이노소어라는 애니메이션은 이제 2000년에 개봉한 3D 애니메이션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인데, 첫 번째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첫 번째 3D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극장에서 봤는데, 동생이랑 둘이 극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극장에서 처음 만나봐서 굉장히 그 비주얼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실사 촬영 분량을 활용한 마지막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봐서 이렇게 비주얼적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은 남아 있는데, 영화 줄거리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영화는 공룡 버전 타잔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은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입니다. 이구아노돈도 이제 꽤 유명한 공룡이기는 하죠. 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 엄지 발톱, 커다란 엄지 발톱이 발견됐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코 위에 뿌릴 것이다, 뭐 코뿔소뿔처럼 이렇게 코 위에 있는 뿌릴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추측을 낳다가 결국은 이제 엄지 발톱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이제 발견과 복원 과정에서도 이야기거리가 있었고, 그 공룡이라는 게 아직 뭐 많이 연구가 안 되던 시기에 거의 최초로 발견된 공룡들 중에 하나여서 이제 이야기거리도 많은 공룡이긴 한데, 뭔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주인공을 맡기에는 그렇게 이펙트가 있는 공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초식 공룡, 굉장히 번성했던 잘 나가던 초식 공룡인데, 이 초식공룡 이구아노돈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해서 이 이구아노돈 알이 물 위에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떨어져 나가서 그 원숭이들 사이에, 여우원숭이 무리 사이에 알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이 부화하면서 자기는 이구아노돈이지만 여우원숭이로 자신을 알고, 이 노래랑 좀 연결이 되죠. 아까 그 노래 Can Somebody Tell Me Who I Am 이란 노래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여우원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알게 되죠. 이제 자기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이구아노돈 무리를 찾아서, 그리고 이제 기후가 변화하면서 먹이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더 좋은 곳, 낙원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육식공룡이 그 악역으로 등장을 해야겠죠. 카르노타우루스, 사우루스 아니고 타우루스가 맞습니다. 카르노타우루스라는 공룡이 이제 악역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주인공 일행을 핍박하는 장치로 등장을 하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무리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기를 조성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주인공 무리가 낙원으로 풀도 많고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뭐 이런 낙원으로 들어간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줄거리만 들어도 이게 약간 타잔의 공룡 버전에다가 그냥 뭐 열심히 악당한테 쫓기다가 해피엔딩 맞는 평범한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실제로 그런 평가를 좀 받았고, 그래서 저도 좀 줄거리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별로 인상적인 게 없었나 봐요. 초등학교 그래도 한 4학년 때 본 영화인데 그런 영화였고, 아무튼간에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표정이 풍부하고 말하는 공룡들을 봤다. 그리고 구경거리로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봤다는 기억은 확실하게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도 공룡이 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영화의 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생물로 등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은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를 특히 많이 다루려고 하는데, 이 공룡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공통으로 흐르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얘네가 멸종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실제로 멸종하진 않았습니다. 공룡의 일종인 조류가 현대에도 이제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룡이 멸종하진 않았는데, 대중들의 인식에는 백악기 말에 멸종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멸종한 생물, 그래서 언제 최후가 예정되어 있는 생물들이라는 요 어떤 그 정서가 기본적으로 공룡이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깔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가 또 깔려 있던 애니메이션 작품이 하나 더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엔 1988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좀 어릴 때 봤었고, 공룡시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공룡시대도 음악을 하나 들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Don't lose your way with each passing day. You've come so far, don't throw it away. Live believing, dreams are for weaving, wonders are waiting to start. Live your story, faith, hope, and glory. Hold to the truth in your heart. If we hold on together, I know our dreams will never die. Dreams see us through to forever, where clouds roll by. For you and I, souls in the wind must learn how to bend. Seek out a star, hold on to the end. Valley, mountain, there is a fountain, washes our tears all away. Words are swaying, someone is praying. Please let us come home to stay. If we hold on together, I know our dreams will never die. Dreams see us through to forever, where clouds roll by. For you and I, when we are out there in the dark, we'll dream above the sun. In the dark, we'll feel the light warm our hearts, everyone. If we hold on together, I know our dreams will never die. Dreams see us through to forever, as high as souls can fly. The clouds roll by for you and 네, 애니메이션 공룡시대, 원제는 이제 영어로 The Land Before Time이라는 작품인데요. 미국 애니메이션이고 1988년작인데 좀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도 90년대 초반생들은 아마 꽤 많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비디오로 봤나? TV에서 봤나? 아무튼 꽤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시리즈 속편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제 영화가 그 만화가 잘 되면서 속편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제 주인공인 그 리틀풋이 아파토사우루스거든요. 목이 긴 공룡입니다. 목이 길고 꼬리가 긴 공룡인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습격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엄마가 몸으로 막아서면서 위기를 벗어나지만 그 엄마는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에 쓰러지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리틀풋이 혼자 남게 돼요. 이제 엄마가 리틀풋한테 죽어가면서 공룡들의 낙원이 있다. 낙원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다이노소어랑 좀 비슷하죠. 예. 육식 공룡에게 쫓기면서 이제 기후변화를 피해서 공룡들의 낙원을 찾아간다는 요 스토리. 굳이 따지자면 이제 공룡 시대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게 원조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낙원을 찾아가는데 이제 엄마를 잃은 어린 아기 공룡의 그 충격과 그 육식 공룡에게 쫓겼던 그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다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티라노사우루스도 절벽에서 밀어서 아마 그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면서 위기를 극복을 하고 결국은 공룡들의 낙원을 찾아내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우롤로푸스나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그리고 이제 프테라노돈 이런 공룡들과 이제 친구가 돼서 같이 다니게 되는데, 아기 공룡들 하나하나 개성도 있고 성격상의 어떤 개성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눈물을 엄청 쥐어짜면서 시작을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해서 제작비의 6배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극장 수익으로. 그 극장에서 흥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 방송사들이 수입을 해서 더빙을 해서 방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아마 더빙판으로 봤었던 것 같은데, 속편도 많이 나왔는데 속편들은 제가 이제 이 공룡시대 처음에 이제 그 슬픈 장면 때문에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사실. 그래서 속편은 굳이 또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튜브에 찾아보면 영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릴 때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공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특히나 과거에는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등장시키면 거의 뭐 흥행 필승 카드였는데, 한국에도 공룡을 다룬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아시죠? 조금 뭐 방향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아예 제목부터 공룡이라고 써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의 오프닝 곡, 그 유명한 요리보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승원이 부른 아기공룡 둘리 주제가 듣고 왔습니다. 1987년 작품이죠. 아기공룡 둘리. 김수정 작가의 원작이고요. 원작 만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이고요. 저는 어릴 때 이 둘리 굉장히 싫어했었던 기억이 나요. 원래 이제 둘리가 어떤 아기공룡이고 어떤 어린이들의 모습을 좀 상징하잖아요. 여러 막 본의 아니게 사고도 치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폐도 많이 끼치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좀 재발굴이 돼서 고길동이 부처다. 고길동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얘네들 다 걷어먹여 살리는 고길동이 부처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날에 좀 돌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되게 어릴 때 했어요. 왜 쟤는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 초능력 있다고 막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막 집에 있던 빵 같은 거 다 먹어버리고 초능력으로 이제 가짜 빵 만들어 비눗방울로 된 가짜 빵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막 그 어린 마음에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막 그 사촌 동생들이 둘리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막 보고 있을 때 저는 막 혼자 딴 거 하고 놀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같은 아파트 살던 친구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거의 뭐 같이 키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둘리 어른별 대모험을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보러 가기가 싫은데 별 관심 없는데 이제 다 같이 보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갔죠. 어릴 때니까. 어른별 대모험 보러 갔는데 그래서 어른별 대모험을 보고 안 울었냐? 울었죠 당연히. 그렇게 보기 싫다고 막 안 보러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보고 울었던 기억도 나고요. 이 어른별 대모험이라는 이 둘리 극장판이죠. 둘리 극장판 어른별 대모험도 오늘날에 또 재발굴이 돼서 그 고길동이 악당한테 붙잡혀서 마이콜이랑 같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다가 마이콜이 막 통곡을 하면서 간다 하고 그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악당이 막 감동해서 마이콜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고길동이 그걸 보고 노래를 하면 풀어주는구나 하고 그 종로로 갈까요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요 장면이 또 재발굴이 돼가지고 고길동이 종로로 갈까요를 굉장히 다양하게 부르는 온갖 합성 영상들이 또 한동안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밈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숨쉬고 있는 아기공룡 둘리가 되겠고요. 뭐 둘리 인성이 어쩌고 하고 막 재발굴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냥 사고도 치고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도우너가 힘이 세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어린이들이 바라는 또는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기공룡 둘리. 그리고 아기공룡 둘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영어 공부하는 버전이 있었어요. 비디오로 나온.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틀어줬었던 것 같은데 그 고길동과 둘리 일행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게 되는 이런 시리즈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찾다 보니까 너튜브에 이게 전편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혹시 영어 공부하실 분, 일단 영어 공부하실 분들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 가재울 잉글리시를 열심히 들으시고 그걸로 좀 모자라다 싶으시면 둘리 영어 공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옛날 생각도 좀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기공룡 둘리 관련 음악을 하나만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둘리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악은 또 중학교 때쯤 제 mp3에 꽤 오래 담겨 있었던 음악이거든요.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마이콜의 노래인데요. 이 라면과 구공탄이 헤비메탈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리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음원 공유하는 P2P로 이제 그 음원 공유하는 그래서 불법 복제의 온상이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 소리바다에서 이제 라면과 구공탄 헤비메탈 버전이 꽤 오래 떠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듣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듣고 다녔었는데 라면과 공탄 원본 버전과 헤비메탈 버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자칭 세계적인 명트리오 핵폭탄과 유도탄들 어서 나오십시오. 공목은 라면과 구공탄. 네 재밌는 공목이군요. 하필이면 왜 구공탄이죠?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여보, 여기 내 칫솔 못 봤어? 어디 있겠죠? 잘 찾아봐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맛 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우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에서 광고하나? 여보, 여기 고무줄이 다 어디 갔어? 만두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라면의 친구. 이건 무슨 CM송 아니야? 그래도 라면은 맛좋은 라면은 구멍 뚫린 구공간에 끓여야 제맛. 요즘 바빠서 일요일도 없다니까. 내 신발 어디 갔어, 근데? 가루 고춧가루. 백년에 하나 나올 거지 같은 치료라고? 언제까지 저 소음을 듣고 계신 참이요? 땡합시다. 잘한다. 합격이라니. 라면과 구공탄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앞에 먼저 들은 원작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는 버전인데요. 도너와 둘리와 마이콜 트리오가 이제 핵폭탄과 유도탄들이라는 아주 세기말적인 이름을 트리오를 결성을 해서 이제 무슨 대회 같은 데 나가요. 노래 대회 같은 데 나가는데 마이콜은 기타 치고 노래하죠, 당연히. 근데 그 애들 도너랑 둘리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고길동 씨 목소리가 들렸죠. 고무줄 어디 갔어, 구두 어디 갔어는 다 들고 와서 악기로 활용을 합니다. 악기로 활용을 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둘리가 호잇 하죠. 그 탈락시키려는 심사위원한테 초능력을 써서 딩동댕을 치게 만들어요. 아주 네, 제가 싫어하던 점이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고, 이거 이제 헤비메탈 버전으로 만든 거는 뭐 누가 불렀다는 소문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윈드운 밴드가 불렀다, 뭐 노브레인이 불렀다, 뭔가 소문이 다 있었는데 얼마 전에 원작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LPG라는 밴드를 하던 그 문철소 씨와 그리고 그 인천에서 그 러스트하이라는 밴드를 하던 김창근 씨가 두 분이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재미로 그냥 녹음을 해서 파일로 이렇게 공유하던, 뭐 저작권 이런 개념도 없던 시절이고 그냥 파일로 이렇게 공유했다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원작자들이 이제 너튜브에서 요 곡을 다시 한번 연주하는 영상도 올라왔더라고요. 저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구공탄이 그 뭔지 몰라서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연탄이죠, 연탄. 그 구멍 9개 뚫린 연탄, 구공탄이라고 하는데, 구공탄에 끓인 라면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맛이 다를지, 어떤 맛일지. 네. 화력이 세서 맛있으려나? 네, 그런 생각도 나고요. 둘리는 이제 주인공이 공룡이고, 심지어 육식 공룡이죠. 둘리 사실은 육식 공룡 중에서도 케라토사우루스라는 육식 공룡이 모티브라고 김수정 작가가 밝힌 적이 있는데요. 육식 공룡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만화지만 사실은 공룡이라는 게 포인트는 아니죠. 초능력자 어린이, 그리고 뭐 외계에서 온 힘센 외계 어린이 어린이라는 게 초점인 작품이고, 그래서 뭐 공룡이 등장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막 그 중생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힌트도 주는 작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하나 더 생각이 납니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고 한국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 무적 캡틴 사우루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공룡과 변신 로봇물을 합친 그러니까 공룡 형태의 변신 로봇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느 초등학교의 한 반 전체가 주인공이에요. 그 얘네들이 당연히 외계에서 쳐들어온 뭐 악당들에게 맞서서 공룡 변신 로봇을 합체시켜 가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이 로봇의 출처가 어디냐면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건물이 이렇게 변신을 해서 아이들이 뭐 출동 이러면서 어디로 가면 막 학교 건물이 이렇게 변신을 해서 공룡 형태의 로봇으로 바뀌고 얘네들끼리 막 합체도 하고 막 그러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어릴 때의 추억을 좀 되짚으면서 음악만 한 곡 간단하게 좀 듣고 넘어갈까요? 무적 캡틴 사우루스 오프닝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한번 기억나시는지. 평화로운 이 아침이 멀리 사라져가네. 두려워 발견해야 돼. 지구를 위해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 용기를 내. 무적 캡틴 사우루스 우릴 위해 싸울 테니까. 우리는 평화의 사도 공룡 수비대. 물리 철학 기계 제국 악마들. 무적 캡틴 사우루스 흔들리지 말고 보기만. 아무리 너 힘이 들어도 우리 손 모아 하나 된다면 무적 캡틴 사우루스. 흔들리지 말고 보기만. 아무리 너 힘이 들어도 우리 손 모아 하나 된다면 무적 캡틴 사우루스. 네, 이 노래 배현희 씨가 불렀고요. 만화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는 KBS에서 1999년에 방영을 했었고 더빙해서 방영을 했었고, 그 배현희 씨한테 요청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 노래 좀 다시 불러달라고. 그래서 개인 너튜브에다가 좀 다시 부른 버전, 약간 느낌을 다르게 해서 부른 버전을 좀 올려놨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음악도 하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주라기 원시전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흔히 RTS라고 하죠. 이 RTS 장르가 한참 유행을 할 때 나왔던
국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 게임이고 이제 공룡 종족 티라노족이 이제 플레이 가능한 종족 중에 하나로 나와서 이제 공룡들을 가지고 싸워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게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꽤 흥행에도 성공을 해서 그 케이블 방송에서 e스포츠 대회도 열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e스포츠 대회로 접했었는데 그때 집에 있던 TV 화질이 안 좋아서 공룡이 자세히 안 보이는 게 너무 막 아쉬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주라기 원 시전도 음악 하나 가볍게 들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티라노족의 배경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공룡과 관련된 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것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주라기 처음 시작했던 주라기 공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주라기 공원 93년도에 개봉한 1편 영화에 대해서 앞에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세계에 5편의 영화가 더 나왔죠. 주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는 조금 더 이제 원작의 주제 의식에 맞춰서 공룡을 복원시킨 인간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한 작품이었고 그리고 3편이 이제 좀 말이 많았는데요. 이 공룡이 복원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93년도 1편이 나오던 시절에는 정말 그냥 도마뱀처럼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게 정석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깃털을 가지고 있는 공룡들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복원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날의 벨로시랩터의 복원도를 보면 그냥 새입니다. 털복숭이 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털 달린 공룡을 잘 표현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복원을 좀 더 잘해서 영화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주라기 공원 3편에서 이제 어설프게 시도를 하죠. 벨로시랩터의 머리 위에 깃털을 몇 가닥 이렇게 꽂아놓는 이런 어설픈 시도를 하고 영화 이제 줄거리 자체도 그랜트 박사가 다시 등장한 건 좋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민폐만 끼치는 일행들 그리고 벨로시랩터와 이제 소리로 소통한다는 약간의 무리수 뭐 그리고 그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에게 이제 져서 목이 꺾여서 퇴장하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3편.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라기 월드가 또 개봉을 합니다. 주라기 월드 1편은 저는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 재미있는 게 있었다는 게 주라기 월드 영화가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물론 영화도 뭐 그 정도면 훌륭하죠. 네. 영화가 재밌었던 것도 있지만 주라기 월드는 거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분 단위로 주라기 공원에 대한 오마주가 등장을 합니다. 거의 매 장면이 오마주예요.
그래서 저는 주라기 공원을 정말 많이 보고 거의 뭐 장면들을 꿰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주라기 월드 보면서 아 이거 그 장면이구나, 아 이거 그 장면이구나 하면서 그 찾는 재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라기 월드도 다시 한번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그 영광이 부활을 하나 이렇게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편과 3편은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2편은 이제 무대를 미국 본토로 옮기죠. 이게 또 시리즈 전통인데요. 이것도 주라기 공원 2도 이제 그 미국 본토로 티라노가 난입하면서 인간들 때문에 이제 옮겨지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었고, 이제 주라기 월드 2도 본토로 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슬라 누블라 그 주라기 공원이 있던 섬은 화산 폭발로 사라지게 되고요. 이 공룡들이 이제 대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부자들의 어떤 장난감, 애완동물도 아니죠. 장난감으로 이렇게 팔려 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더 위험한, 더 기괴하게 생긴 공룡들이 막 탄생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인간 어린이는 자기가 복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복제된 공룡들에 대한 어떤 연민을 느끼면서 이 공룡들을 다 풀어줘 버려요. 이 풀어주는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잘못된 선택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미국 본토에 공룡을 풀어놓으면 걔네가 살아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3편, 주라기 월드 3편이 이 풀어놓은 공룡들을 감당을 못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는 뭐 오래된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하기 위해 옛 등장인물들을 끌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메뚜기만 머리에 남는 주라기 월드가 아니라 메뚜기 월드 3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3편은 제가 보고 나서 극장에서 봤는데 보고 나서 좀 화가 났어요. 야, 이 시리즈를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되냐. 네, 그렇게 뭐 끝은 좀 미약했지만 아무튼 뭐 끝은 미약했더라도 그래도 계속 보면서 그 시리즈 주라기 월드 시리즈도 보면서 계속 주라기 공원, 예전에 좋았던 그 주라기 공원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점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라기 월드에서도 음악을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요. 웰컴 투 주라시 월드, 주라기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음악인데, 우리 처음에 들었던 주라기 공원 테마곡 있죠? 그 테마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음악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면서 오마주를 했던 부분인데, 이 주라기 월드 테마곡인 웰컴 투 주라시 월드 들으면서 오늘 인피니티 BGM 공룡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